당금질 복습 테스트 소방학입니다. 18회고요. 예, 2회도 심화 과정까지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내용이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으네요. 왜냐면 최소 산소 농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새로 나간 진도에 대한 내용이군요. 1번 문제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문제는 무엇은 가연물을 여기서 수직으로 하여 가장 윗부분에 착화하여 연소를 유지하는 최적의 산소 농도이다. 어쨌든 산소 농도는 우리가 두 가지, 원래는 첫 번째 명제 MOC라고 했던 최소 산소 농도를 배웠는데요. 자, 심화 과정에서는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가연물 수직으로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요. 가연물 자체가 액체 또는 고체라는 의미입니다. 액체 고체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세우지 않으면 이제 연소가 지속적으로 되기 어렵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증기화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뜻이라서 여기서 정답은 뭐라 하냐면은, 한계 산소 농도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기체상에서 우리는 가연물에 쓰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계 산소 농도의 정답이고요. 자, 이번에는 무엇은 연소할 때 화염이 전파되는 데 필요한 임계. 그쵸? 이렇게 화염이 전파된다는 것은 앞에 말한 기체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전파라는 경우 자체는 스스로 움직여서 확산이 되어서 나타나는 걸 그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MOC 또는 플레임은 최소 산소 농도 이렇게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서로 조금 구분하시라는 뜻입니다. 자, 3번 문제요. 무엇은 화학 평형계의 평형을 정하는 변수의 하나로 변화가 가있을 때 걔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설명으로서 소방학에서는 혼합기체 연소 하한계를 구하는 데 사용하는 공식이다. 아, 지금 현재 이야기는 이런 내용들 자체가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을 잘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보통 이제 화학의 어떤 심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야 볼 수 있는데 화학의 심화? 이건 좀 그러네요. 어쨌든 우리는 혼합기체의 연소 하한계를 구할 때 사용하는 공식 자체는 르샤틀리에의 공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공식은 뒤에 이제 우리가 또 써볼 일이 있으니까 그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뭐 하부 플러스 하부 플러스 하부 뭐 이것도 전부 다 하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부피 자체가 있다. 가연물의 부피라서 이걸 100으로 잡는 거고요. 각각의 부피를 잡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지금 현재 2024년에 시험 문제 계산한 문제가 하나 나와서 뭐 내년에 또 나올 가능성은 좀 더 적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예. 어쨌든, 자, 4번 넘어갑니다. 무엇은 가연성 가스와 공기 중에 산소가 과부족 없이 완전히, 핵심은 여기죠. 부족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CST라고 짧게 적고, 플레임으로는 뭐 화학 양론이죠. 평형을, 아까 평형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화학 양적인 양론 조성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안 그러면 화학 양론비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런 화학 양론 조성비에 대한 얘기를 할 경우가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자, 5번 갑니다. 연소 상한계 이상 또는 이상 초과 뭐 이런 걸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수적인 개념을 보자는 것이 개념을 보자는 거기 때문에 또는 연소 하한계 이하에서 불꽃이 없는 연소 형태. 불꽃이 없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연소 이러면은 이 연소는 불꽃 연소를 말합니다. 불꽃 연소. 하지만 지금처럼 불꽃이 없는 연소의 형태, 여름 발생시키는데 불꽃은 나오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 하면은 훈소 영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훈소 화재에다가 적용을 시킨 거죠. 자, 6번에 무엇은 연소 범위 이하에서 점화원의 접촉에서 불꽃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 가연성 중재 증기의 농도를 뜻한다. 그러니까 연소 범위 이 이하에서는 아니란다. 그러니까 제일 아래쪽의 농도다. 이런 얘기에서 이것을 연소 하한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연소 하한계를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요거 이하에서는 불꽃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다. 요거 이상에서는 불꽃 연소가 일어난다. 결국 연소 하한계는 불꽃 연소가 일어나는 경우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경계선이라는 거죠. 예, 그 정도는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자, 서로 다른 유소 7번의 경우는 서로 다른 유속의 경우 난류, 이게 난류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렇죠? 난류는 복잡한 어떤 유체의 흐름을 얘기하는데 이게 언제나 다 거의 대부분 유체의 서로 다 유속이 다르게 돼 있어요. 뭐 난류 자체가 유속이 같은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어쨌든 말에 대한 용어니까 그냥. 자, 분자 간의 유효 충돌의 횟수를 증가시켜서 연소 보면 어떻게 된다? 예, 넓어집니다. 넓어진다. 어쨌든 연소란 것 자체가 뭐였냐면은, 유효한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데, 충돌이 많이 일어나면은 그만큼 연소가 잘 된다는 개념으로 넓어진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8번에 일반적으로 착화원이 클수록 제공하는 에너지가 더 클수록 연소 보면 어떻게 된다? 넓어진다. 얘도 마찬가지로 넓어진 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요. 예, 9번에는 또다시 우리는 인화성 액체 위험도에 대한 얘기는요. 그렇죠. 인화성 액체는 제4류 위험물을 얘기하는 거죠. 제4류 위험물 같은 경우 우리가 인화점으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인화성 액체가 뭐 다시 증발이 되어서 증기가 된다면은 증기의 위험도를 계산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자,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자유라디칼이라고 말도 쓰죠. 자유라디칼 이렇게 합니다. 뭐 활성 라디칼, 활성기, 활성 라디칼 또는 활성기 이런 말 쓰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자, 11번에 서로 다른 물질이 접촉을 했다. 그렇죠? 접촉을 했습니다. 떨어질 때 전하가 축적이 된다. 축적이 된 전하가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정기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12번은요. 점자기 파 중에서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고 붉은색 스펙트럼 바깥에 있다. 붉은색이 바깥에 있어서 적자를 쓰고 바깥에 있자 외자를 써서 적외선이라고 그러고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는 열선이라는 말도 씁니다. 자, 13번이요. 어떤 화합물이 가장 안정한 상태의 성분 원소로 분해될 때 발생한 거죠. 이것을 우리는 분해열이라고 그랬습니다. 분해열, 분해연소, 분해폭발 뭐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각자에 맞는 정의를 꼭 기억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14번 가보죠. 지역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붙일 의안을 검토하고 어쨌든 시작은 지역안전관리위원회고요. 뭐 중앙으로 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같은 역할이죠. 자, 거기에서 협의 조정되는 지역위원회에다가 두는 것은 원래 중앙에는 안전정책 조정위원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전정책 조정위원회. 그런데 이런 거 동일하면 안 되니까 얘네들은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 이렇게 용어를 쓰죠. 예. 자, 15번이요. 뭐 제3요소에 대한 불안전 행동 상태가 나왔다. 이론이고 330건이고 1대 29대 300. 아하, 이건 최초에 주장하는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인리가 제일 먼저 이런 데이터 조사를 해서 나타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16번 넘어가 볼까요? 아직 이제 또 주관식 문제네요. 메탄의 화학 양론 조성비를 구하랬습니다. 메탄의 분자식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 CH4입니다. 메테인이고요. 산소의 요성 21%. 원래 기본적으로 화학 양론 조성비는요, 이상적인 거기 때문에 무조건 산소의 농도를 21%라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인 어떤 방식 자체도 있을 겁니다. 뭐, 그 교재에 있는 그대로 공식을 쓰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요령껏 우리가 해보는 걸로 좀 해볼까요? 그래서 21 플러스 백산소 분의 2100 이렇게 계산을 한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화학양론 조성비는 모두 다 똑같아요. 제가 얼마나 했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기본적인 1몰에 대해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양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1 플러스 산소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산소의 양 자체가 메탄의 몰수에 메탄에 해당하는 여기는 EO2, CO2 EH2 이거 뭐 요거 더 써야 되는 건데 요거 여러분 쓰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넣어서 200분의 21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약 계산은 9.5%가 나온 걸로 되어져 있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부탄의 최소 산소 농도입니다. 부탄도 우리가 이렇게 주죠. C4H10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소 산소 농도는 역시나 MOC를 구하니까 이 아이들의 하한계라고 하는 1.8에다가 그리고 얘들이 가지고 있는 산소의 몰수를 곱해야 되는데 산소 몰수는 C4H10이라는 것이 6.5O2 그 다음에 4CO2 플러스 OH2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시간 때문에 조금 제가 아는 대로만 적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외우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직접 이렇게 계산해서 8개, 5개, 뭐 이렇게 4개 써서 얘네들이 6.5란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6.5를 곱할 것이고요. 자, 이걸 딱 곱하게 되면 그 값이 아마 11.7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예. 어쨌든 제일 먼저 해드릴 일은 뭐냐면은 부탄의 화학식은 주어질 건데 지금 여기 우리끼리 쓰는 어떤 복습 테스트라서 안 준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최소 산소 농도를 구하려면은 여기 있는 부탄에서 필요한 산소의 몰수 앞에 개수 항상 여기를 1로 했을 때 이 개수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만 잊지 마세요. 18번 구조식은 어느 구조의 그림을 하거든요. 탄소가 하나, 둘, 셋, 4개 있고요. 각각마다 있는 수소의 수를 헤아립니다. 그래서 C4H10 이렇게는 부탄 또는 요즘은 이제 이것을 뷰테인 이런 말을 쓰죠. 자, 19번 삼황화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뭐 연소 방식을 겁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가 나오는지만 알고 있으시면 되거든요. 그군요. 자, 천천히 해보죠. 이런 것들은 E4S3에다가 연소 방식이니까 O2를 더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P와 O가 결합해서 나온 것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P4O10이요. 또는 P2O5를 해도 뭐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플러스 여기 있는 S. 자, S황이니까 황은 뭐가 된다고요? SO2가 됩니다.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 있는 이 삼황원이 한 개 있다고 치면은 여기 있는 P가 인이 4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 4개 그대로 있으니까 이렇게 1을 쓰시면 되겠고요. 자, 황이 3개 있으니까 여기다 앞에다가 3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산소를 가져가죠. 여기 때는 1을 가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는 산소가 몇 개? 6개 있고요. 여기에도 10개, 똑같이 10개입니다. 산소는. 그래서 16개가 필요합니다. 16개가 되려면 여기 들어갈 숫자가 얼마가 되겠죠? 예, 8이 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정리하면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P4O, 정리하면은 P4S3 플러스 8O2는 P4O10 플러스 3SO2. 요거를 이 P4O10, P2O5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 혼자 썼군요. 예,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20번은 제가 문제를 삭제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대응 단계, 긴급구조 대응 단계 자체가 삭제가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대응 단계는 알아서 맞게끔 대응 단계 써라. 그렇게 얘기되어 있어서 이 문제 자체를 삭제합니다. 예, 신경 쓰지 마세요. 없어졌어요. 자, OX 문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최소 산소는 공기에 몰수하시면 안 됩니다. 뭐예요? 산소의 몰수에다가 하한계 곱하는 거예요. 자, 22번.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점화 에너지가 작아지는 이걸 시작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산소 농도로 증가하면 가연물을 연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여기에서는 점화 에너지라고 그래요. 줘야 될 에너지. 그럼 연소시키려면 점화 에너지는 좀 더 작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떨 때 애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때 점화 에너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이런 얘기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인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연소를 시키기 위해서 주는 최소한 에너지, 즉 최소 점화 에너지의 의미를 가지게 되면은 지금처럼 작아야 되지만은 점화 에너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더욱더 연소는 또 빨라진다.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가 되고요. 23번에요. 그건 단순 암기로 그냥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위험도는 누가 제일 크다? 예, 이황화탄소가 더 크다. 연소 범위는 아세틸렌이 가장 넓지만은 위험도는 이황화탄소가 가장 크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번은 X가 됩니다. 자, 24번에요. 부탄은 메탄보다도, 이거는 이제, 부탄, 메탄, 에탄, 프로판, 예, 메탄, 부터시에서 있던 탄화수소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포화탄화수소라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메탄에서부터, 그 다음에 에탄, 그다음 프로판, 부탄, 이렇게 넘어가면서 연소 하한계는 점점 낮아지고, 연소 범위는 점점 좁아진다.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탄은 메탄보다, 예를 물어보죠. 하한계가 어떻다? 더욱더 작다고 됩니다. 자, 자, 25분에 연소 범위를, 그쵸. 폭발 안개라는 용어는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이제 가스 쪽에서는 이걸 폭발 안개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소공항이나 연소 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쓰냐면 상한값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소 범위를 폭발 한계, 그 범위라는 표현 자체를 해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두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내놨습니다. X가 되고요. 자, 26번이요. 화학적 연쇄 반응은 외부에서 추가적인 에너지가 가하지 않아도, 그쵸. 지속적으로 연소가 진행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화학적 연쇄 반응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죠. 27번 물질에 따라서 비교적 약한 복사열도 역시 장시간 방사로는 발화될 수, 이게 축적이 돼서 결국에는 뭐로 변하냐면은 내부의 열로 변하기 때문이죠. 오고요. 28번에 번개나 구름에 축적된 전하가 다른 구름이나 반대 전하를 가진 지면으로 방전이 일어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번개나 구름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낙뢰에 의한 거지, 전기, 불꽃, 스파크라 표현하지 않죠. 낙뢰에 의한 열, 이렇게 되십니다. 29번 갑니다. 연소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를 활성 에너지합니다. 이건 가연물의 입장, 그죠? 그걸 외부에서 주는 에너지만큼을 우리는 점화원, 예, 좋습니다. 30번 산소 농도가 15% 미만으로 떨어지면 어떤 상황에서 연소 중단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런 15%라는 것은 우리가 소화를 배면서, 아니 15% 이하면 소화가 되잖아요. 대체적인 일부의 액체 가연물은 화재 시에 가능하다고 보지만은 연소 자체는 압력, 그 다음에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15% 미만일 때도 연소는 가능합니다. 그죠? 충분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래시 오브 일어나는 최성기 같은 경우는 산소 농도가 15%, 20%, 15%안 됩니다. 근데 걔네들은 온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연소가 충분히 가능하죠. 예. 자, 31번입니다. 산화제는 일반적으로 산소를 포함한 물질을 말하고, 자신은 난연성이라는 말을 우리는 안 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불연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산화제라는 것은 위험물 중에서 1류와 6류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가 소방에서는 이렇게 단서가 조금씩 부족한 게 언제나 있어 왔거든요. 앞으로는 뭐 자꾸 이제 늘어나겠지만은 혹시 몰라서 그래요. 2023년에도 그런 일이 한 벌어져서. 자, 32번. 일산화탄소와 산화교수는 산소와 반응이 종료되지 않은 물질. 산화교수는 안 되죠. 산화교수는 SiO2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유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불연성 물질이에요. 불연성 물질이니까 얘네들은 안 돼요. 산화교수 때문에 X. 일산화탄소는 가연물이 맞죠. 자, 33번에 기체의 단위 부피당 분자수가 증가한다. 단위 부피당 분자수가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바글바글 많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 부피가 감소했다는 말로 압력이 증가한 것이다. 부피가 감소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렇게 단위 부피당에 있다면은 부피가 큰 데서 압축이 돼서 이렇게 되면 바글바글 모여 있다 그러면은 결국 부피는 감소한다는 거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압력이 증가한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단위 부피당 분자수가 증가했다 이 얘기 자체가 결국 밀도가 더 커진다 이런 말하고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밀도가 커지면 부피가 감소해야 된다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부피가 감소하려면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부피가 감소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30번.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활성화물을 만들기가 어렵죠. 그렇죠. 활성화 상태로 만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렇게 해서 가야 돼. 자, 활성화 상태까지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만큼을 흡수해야 되는데 얘가 커지면 활성화 상태로 도달하기가 더욱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속도는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총미를 넣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35번은 이제 재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네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국가에 피해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규정합니다. 맞아요. 특별한 거 없네요. 36번에요. 다음 중 산화 반응이 아닌 것은 산소를 얻는다, 결합한다. 전자를 잃는다. 전자랑 산소랑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잃는다 하셔야 되고요. 산화수가 증가한다. 좋습니다. 산화된 정도가 더욱더 증가하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37번 그림을 보니까 이제 커다란 덩어리가 쪼개지고 있는 거죠. 쪼개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표면적이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부피라도 전체 부피가 같다는 얘기예요. 표면적이 넓어져 버리면 반응 물질 사이의 접촉 면적이 커집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들 사이 평균 에너지가 증가한다. 근데 얘네들 자체가 지금 이제 주어진 보기 자체가 온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2번 내용은 맞는 말입니다. 그죠? 압력이 증가하면 유해충돌. 이것도 내용은 맞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반응물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단위 부피당 입자수가 증가한다. 지금 이제 농도가 증가했단 말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어야 합니다. 38번 가죠. 점원의 종류가 다른 것은 전통적인 문제죠. 화학적 점원이고요. 분해 화학적 점원이고 자연발열 화학적 점원이고 유전열 같은 경우 우리 전자를 땄죠. 정관우 낙지 도전할 때 그렇죠. 이게 정기적 점원입니다. 정관우 낙지 도전 합. 자, 39번 아네스의 아네스 재해불 같은 경우 여기서는 인위재난 중에서 뭐예요? 사고성재이군요. 사고성이고요. 교통사고 마찬가지고요. 생물학적 재해 같은 경우는 아네스 같은 경우는 사회재난으로 인위재난으로 보긴 했어요. 그죠? 특이한 거죠. 인위재난 중에서도 얘네들 사고성재난으로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쟁 같은 경우는 계획적 재난으로 봤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아직 40분 좀 기나요? 자, 재난에 대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관리란 예방 대비, 여기부터 틀렸네요. 안전관리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나왔다. 이건 안전관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재난관리다. 이렇게 나왔죠? 자, 긴급구조 지원기관과 긴급구조기관을 조금 구분해 보라 그랬으니까 지금 좀 주저리 능력을 보유했다 이런 긴급구조 지원기관이고요. 긴급구조기관 6개가 딱 명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안전기준 평상시 때 안전기준까지도 다 이야기한다. 체계한 것이다. 그런 얘기고 재난안전통신망이고요. 재난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이 3개의 기관에서 우리는 같이 사용으로 만들어지는 통신망을 유무선 다 합친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회까지 되어갔고요. 아무래도 심화 과정이 진행이 조금 되니까 조금 복잡한 화학이론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죠. 계산 문제도 앞으로 좀 더 많아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